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12월 8일 오후 2시 18분입니다. 지금 윤석열 내란 혐의 수사는 경찰과 검찰이 따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좀 상당히 중복이 되는데 합동수사본부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군 수사기관도 포함시켜서 일단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박세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장은 오늘 오후 언론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을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했느냐는 기자 질문에 관련 고발장이 많이 접수돼 절차에 따라 수사 중이다. 고발이나 고소가 되면은 절차상으로는 피의자가 맞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것을 공개적으로 인정한 것이 중요한 거죠. 박 본부장은 윤 대통령에 대한 긴급체포는 이른 시일 내에 가능하냐라는 질문에는 앞으로 수사 계획에 대해 답변 드릴 수 없는 부분은 없다면서도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대상 지위 고하 막론하고 엄정히 끝까지 수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습니다. 박 본부장은 내란죄는 검찰의 수사 범위가 아니라는 지적에 대해서 내란죄에 대해 수사하지 않거나 앞으로 수사하지 않을 계획이 없다면서 말을 좀 비슷해요. 내란죄에 대해서 수사하지 않거나 앞으로 수사하지 않을 계획이 없다면서 직권남용과 내란 두 가지 혐의 모두 수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 사실관계를 쉽게 이야기하면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는 것인데 그 두 개가 직권남용과 내란죄의 구성 요건이고 검찰청 법을 보면은 직권남용을 포함해 검사가 수사할 수 있는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는 당연히 검사가 수사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사안에서 내란죄와 직권남용이 관련성이 없다고 해석할 수 있는지는 기자와 국민께서 쉽게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는데 뭐 어렵게 설명할 것 없이 지금 내란죄 수사는 경찰이 하도록 되어 있는데 다만 검찰은 직권남용 수사를 할 수 있으니까 이 경우에는 직권남용에 의한 내란죄니까 연관성이 있다 해가지고 내란죄 수사도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한편 경찰도 지금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을 발족시켰는데 30여 명의 인원을 추가로 파견받아 가지고 150여 명의 전담수사팀을 구성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경찰과 검찰이 지금 경쟁적으로 수사를 합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오늘 비상계엄 관련 고발사건 전담수사팀에 서울경찰청 수사부장을 포함하여 국가수사본부 중대범죄수사과 범죄정보과 수사관 30여 명을 추가로 투입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경쟁적으로 수사를 하면은 제일 곤란해지는 사람이 수사받는 사람이죠. 이 사건이 워낙 크고 이 피의자가 상당수는 군인 출신입니다. 그렇다면 경찰, 검찰, 그 다음에 군의 수사기관이 또 별도로 수사를 해야 될 텐데 그렇다면 합동수사본부를 만드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합동수사본부를 만들 법적 장치가 있는지는 변론으로 하더라도 합동수사본부를 만들어야 이게 체계적으로 중복 없이 수사가 이루어지고 또 너무 경쟁적으로 하면은 공명심으로 무리를 하는 수가 있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내란 혐의의 피의자입니다. 신분이. 내란 혐의의 피의자인데 내란 중에서도 우두머리입니다. 보통 내란 수배라고 그러는데 형법에서는 내란 우두머리라고 부릅니다. 내란은 뭐냐 하면은 국헌을 문란하기 위해서 폭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폭동을 일으켜가지고 국가의 이념, 자유민주주의 체제 뭐 이런 것을 뒤집어 엎는
없든지 아니면 폭동을 일으켜가지고 이 국가기관, 그러니까 헌법기관을 기능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도록 막는 거, 이걸 내란이라고 합니다. 이 내란죄의 우두머리는 사형 아니면 무기입니다. 문제는 내란 혐의 우두머리 피의자가 현직 대통령이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수사를 받으면서 직을 유지할 수가 있느냐 하는 건데, 결론적으로는 직을 유지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대한민국 대통령은 수상과 달라서 국가를 대표합니다. 그러니까 외교, 안보에서 대통령이 빠질 수가 없어요. G7 같은 정상회담, G20 같은 정상회담을 할 때 대통령이 국무총리를 보낼 수가 없잖아요. 대통령만이 참석해야 될 회의가 너무나 많습니다. 대통령만이 결재해야 될 서류가 너무나 많습니다. 대통령만이 임명할 수 있는 자리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게 다 마비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뭐 질서 있는 조기 퇴진 이런 이야기 하는데, 질서 있는 조기 퇴진은 불가능합니다. 딱 두 길밖에 없습니다.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하야하는 겁니다. 또는 국회가 탄핵 소추안을 통과시켜가지고 직무정지를 시키는 겁니다. 제3의 길은 피의자로서 소환돼가지고 구속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속이냐 하야냐 탄핵이냐, 이 세 가지 선택지밖에 없는데, 국가를 위해서는 빨리 해야 됩니다. 빨리 하려면은 그것은 하야라고 생각합니다. 하야. 뭐 대통령까지 지냈으니까, 인간으로 태어나서 할 거 다 해보았으니까 이제 순수한 마음으로 돌아가서 국가와 민족과 인류를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될 거냐, 그 생각만 딱 하면은 신속한 하야가 최선의 방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하야하면은 그 다음에 감옥에 가느냐 안 가느냐, 내가 하야하면은 국민의힘이 다음 대선에서 이길 수 있느냐 없느냐, 그 생각할 여유도 없고 생각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신속한 결단을 내려야 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빈사 상태에서 그 직에 있으면은 안보, 외교, 경제, 정치 모든 분야에서 혼란이 일어납니다. 그걸 돈으로 계산하면 얼마나 되겠습니까? 감사합니다.